안녕하세요. 자바 언어 기초 1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형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형성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속과 관련된 다형성, 그리고 타입 변환과 다형성, 동적 메소드 호출, 그리고 동적 바인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형성은 객체들의 타입이 다르면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되더라도 서로 다른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래스 A의 참조 변수로 클래스 B의 객체를 참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A가 있고요. 클래스 B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A 타입으로 A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여기에 클래스 B의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그 타입이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상속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클래스를 우리가 쉐이프 클래스라고 하고요. 자식 클래스가 렉탕글,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서클 등의 이런 도형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관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 클래스에 있는 모든 필드나 아니면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들이 다 상속을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그 메소드의 형태를 어떤 처리하는 부분을 바꿔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다형성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형성의 상형 변환이 있는데 이거는 서브 클래스, 즉 자식 클래스 객체는 슈퍼 클래스인 부모 클래스 객체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쉐이프 클래스가 있고요. 프로텍티드로 지금 선언했어요. X, Y. 그리고 사각형인 경우에 프리베이스로 위드스하고 헤이트를 선언해줬고요. 쉐이프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은 쉐이프를 상속받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프리베이트 인트에서 베이스와 헤이트 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클래스 서클에서 쉐이프를 상속을 받아서 프리베이트로 인트 타입의 레디어스 이렇게 가지는 그런 클래스를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쉐이프 테스트라고 해서 한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인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쉐이프로 S1과 S2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S1의 뉴 쉐이프 해준 거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이때 이 렉탕글 객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쉐이프 변수로 가리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탕글은 자식 서브 클래스죠. 이 서브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슈퍼 클래스인 부모 클래스 타입의 변수로 가리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 상향형 변화를 보시면은 자, 쉐이프는 이제 서클과 렉탕글과 트라이앵글 이 세 개의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서브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의 객체를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쉐이프 테스트로 해서요. 이제 렉탕글 타입으로 해서 쉐이프 S를 이렇게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렉탕글 타입으로 해서 렉탕글에서 R을 이렇게 만들었을지라도 그 S를 통해서 렉탕글 클래스의 필드하고 메소드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만 X하고 Y 같은 경우에는 그 쉐이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쉐이프 S는 뉴 렉탕글이라고 했을 때 이 쉐이프 S 같은 경우에 렉탕글 객체에서 쉐이프 S는 X하고 Y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고요. 접근하는 게 가능하고요. 렉탕글 R인 경우에 아니면 뭐 렉탕글 S 이런 경우에 이거는 이제 위드스 헤이트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S를 통해서 렉탕글 클래스의 필드하고 메소드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렉탕글 S 그 다음에 S를 이제 렉탕글 타입으로 만들어주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set width 99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상향형 변환이고요. 하향형 변환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브 클래스 참조 변수로 슈퍼 클래스 객체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rectangle R이라고 해줬고요. 이때 R equal new shape라고 해주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서브 클래스 객체인데 형 변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슈퍼 클래스 참조 변수에 의해서 참조되고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하향형 변환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렉탱글 타입으로 렉트, 쉐이프 타입으로 쉐이프가 있어요. 이때 쉐이프는 뉴 렉탱글 해주고요. 이때 렉탱글 타입의 변수에다가 이 쉐이프, 그 슈퍼 클래스를 참조해서 슈퍼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를 이렇게 참조하려고 하면은 임시적으로 가로 해주고 렉탱글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제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 렉탱글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객체를 타입을 변환을 임시적으로 해줬는데요. 이게 이제 참조 타입인 객체도 기초 타입 데이터처럼 타입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속 관계일 경우만 타입 변환이 가능한 거죠. 보시면은 객체 타입 변환도 자동 타입 변환과 강제 타입 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public class shape 해줬고요. string name equal 도형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void what에서 method what이 있습니다. 도형입니다. 출력이 되고 이러한 쉐이프를 상속받은 서클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서클 클래스에는 integer radius equal 5 해줬고요. 그리고 스케일, 보이드 스케일에서 스케일 메소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메소드는 원의 반지름에서 레디어스까지 출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자동 타입 변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circle C. 그래서 그 서클 타입의 C 변수를 하나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클 타입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연결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쉐이프 타입으로 S를 변수를 선언해주고 이 C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거죠. 근데 자동으로 타입 변환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자동 타입 변환인데요. 그러니까 그 자식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만들어서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클래스 클래스에 있는 그 부모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했을 때 이제 이렇게 연결 값을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자동으로 타입 변환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쉐이프 S 선언해 줬어요. 그래서 쉐이프 S 선언해 주고 그 다음에 서클 C는 해서 뉴 서클에서 서클의 그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고 C 변수에다 연결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S equal C라고 해주게 되면은 이때 자동으로 타입이 변환이 돼서 S는 쉐이프 C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C가 이제 부모 클래스 타입인 쉐이프 타입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거와 동일하고요. 만약에 이 S.radius라고 해주면은 이 radius는 자식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 없는 멤버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부모에 없는 멤버이기 때문에 부모 타입 변수에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S.what이라고 해주면 이거는 이제 what은 쉐이프 타입 멤버이기 때문에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 부모 클래스가 아무래도 범위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더 큰 범위인 자식 클래스로 선언된 것을 자동으로 부모 클래스의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동 타입 변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 타입 변환 한번 보겠습니다. 강제 타입 변환은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부모 클래스 타입인 S로 하나 선언해주고 객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식 클래스 타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S, S의 타입으로 인 부모 클래스 타입을 이 자식 클래스 타입으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강제로 이때 타입 변환을 하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클 타입으로 먼저 이제 이렇게 C1이라는
그 변수를 만들어주고 서클의 객체를 하나 연결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프 타입으로 부모 클래스죠. 부모 클래스의 S로 하나 만들어주고 이걸 이렇게 연결한, 이건 가능하죠. 자동 형변환이 돼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S를 이제 강제로 타입 변환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서클 C2는 서클 S 이렇게 강제로 타입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모 타입 변수이지만 자식 객체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자식 객체를 가리키끔 이렇게 해서 강제 타입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작은 부모 타입을 규모가 큰 자식 타입으로 이렇게 형 변환할 때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입 변환된 객체를 구별하는 걸 한번 보겠는데요. 자,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오브, 그 다음에 타입이 있습니다. 이때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 앞에 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오브에서 불리한 값을 이렇게 반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클래스 이름 또는 인터페이스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다운캐스트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다운캐스트 메소드의 매개 변수가 지금 이제 쉐이프 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쉐이프 타입뿐만 아니라 쉐이프 타입의 자식 객체도 인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프 S는 뉴 쉐이프와 뉴 서클 두 개를 다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다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매개 변수로 서클 C 타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서클 타입의 인자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 쉐이프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쉐이프 타입, 그러니까 부모 객체 타입은 안 되고요. 그 자식 객체 타입인 뉴 서클만 가능합니다. 다양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동적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 애니멀의 메소드, 사운드를 각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다양성을 이용해서 동적 메소드 호출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애니멀의 사운드 메소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캣, 도그, 홀스 각각에 대해서 이 사운드 안에 있는 코드를 다르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캣이면은 사운드가 뭐 야옹이다. 도그면은 사운드가 멍멍. 홀스면은 사운드가 뭐 힝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재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시면 이제 쉐이프 타입으로 한번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걸 보겠는데요. 자, 클래스 쉐이프에서 여기 이제 드로우가 있는데 드로우 메소드가 쉐이프 드로우를 출력하는 그런 메소드이고요. 프로텍티드 인트 x, y를 이렇게 선언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렉탱글인데요. 이 렉탱글 클래스는 이 쉐이프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고 여기는 프리베이트 인트 위드스하고 헤이트 선언해 줬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드로우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재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렉탱글 드로우를 출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쉐이프를 이제 상속을 받아서 프리베이트 인트 타입으로 베이스 헤이트 선언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드로우는 이제 트라이앵글 드로우가 출력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클, 자식 서클, 쉐이프의 세 번째 자식 서클은요. 자식 클래스 서클은요. 여기는 이제 프리베이트 인트 레디어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드로우를 재정의를 해서 서클 드로우로 출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이프 테스트에서 이제 쉐이프 타입으로 하나, 둘, 셋, 넷, S1부터 S4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모 클래스인 쉐이프로 만들어진 거에 객체,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서클, 렉탱글, 쉐이프, 트라이앵글. 그랬을 때 이 드로우가 어떤 드로우가 실행이 되는가라는 거를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서클을 처음에 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 객체인 서클 객체를 S1이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서클 드로우, 그 다음에 렉탱글 드로우, 쉐이프 드로우, 트라이앵글 드로우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실행을 다 시켜주시고요. 파일에서 New Java 프로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네임에 쉐이프 테스트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 쉐이프 테스트가 생기고요. 요것만 처음에 보이실 거예요. 그럼 요 옆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시면은 이 sRC가 보입니다. 자, 이 sRC가 보이면은요. 이 sRC 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그러면 New 그 다음에 클래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New Java 클래스 창이 이렇게 생기고요. 이때 클래스 이름, 자, 쉐이프 테스트 똑같이 그 자바 파일 이름과 똑같이,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름과 똑같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네, public static void main을 체크해 주시면 이 코드가 자동으로 붙고요. 그 다음 피니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쉐이프 테스트 클래스 안에 코드를 다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지금 빨간 줄이 다 이렇게 보여요. 그 이유는 그렇죠. 서클, 그 다음에 렉탱글, 쉐이프,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아직 정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쉐이프 테스트 클래스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이프 클래스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까 여기 보시면은 쉐이프에도 빨간 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쉐이프 클래스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빨간 줄이 지금 이제 지워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빨간 줄 있던 게 이렇게 사라집니다. 예, 쉐이프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쉐이프 클래스 내용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렉탱글 클래스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 클래스 내용을 입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클래스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은 아까 쉐이프 테스트 클래스에서 빨간 줄이 이렇게 보였던 게 다 없어집니다. 하나씩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클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했더니 요 밑에 보이시죠? 여기 빨간 줄, 아까 계속 있었던 빨간 줄이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쉐이프 상속받는 서클 클래스 내용을 입력을 하고요. 다 모두 저장을 해주세요. 한꺼번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이 이제 하나니까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서클 드로우, 예, 그 다음에 렉탱글 드로우, 쉐이프 드로우, 트라이앵글 드로우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콘솔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소드의 매개 변수는 이제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부모 클래스 참조 변수를 이용하는데요. 다형성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쉐이프 테스트에 보시면은 이제 static void print location에서 쉐이프 S에서 이 이제 쉐이프 타입으로 그쵸? 매개 변수 영역을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예, 각각의 그 자식 클래스들이 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렉탱글 S1은 new 렉탱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트라이앵글 S2, new 트라이앵글, 서클 S3, new 서클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S1, S2, S3 다 집어넣고 여기 해당되는 값들을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인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적 바인딩을 보기 전에 바인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인딩은 메소드 호출을 실제 메소드의 몸체와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바인딩입니다. 그래서 동적 바인딩이란 과연 무엇이냐? 가상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할 때 자바 가상 머신이 실행 단계에서 객체의 타입을 보고 적절한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동적 바인딩은 가상 메소드 호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처럼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가 돼요. 그래도 다른 코드는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에다가 이 쉐이프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실린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코드를 그대로 이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코드, 뭐 변경할 필요가 없죠. 이 실린더를 사용하려면은 이 쉐이프 테스트 클래스 메인 메소드가 있는 부분에 그 코드만 추가해주면 되고 다른 코드들은 특별히 변경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내용은요. 오늘 이제 자바 프로그램 이제 마지막 수업 내용이었는데요. 다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상속과 다형성의 관계들,
그리고 타입 변환과 다양성. 타입 변환은 자동으로 타입 변환하는 게 있었고 강제적으로 타입 변환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자식 클래스와 부모 클래스의 그 관계에 따라서 형을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적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 그리고 동적 바인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한 내용 중에 보시면은 이제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들을 하나씩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프로그램, 자바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간단한 정도는 이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